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싸움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지금 네. 민주당 내 싸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확대명에 사라졌던 친문, 이 당원 개정의 꿈틀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는 이재명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친명계 의원들이 좀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지금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서서 네.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어제 이 당대표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이 사법 리스크를 놓고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의원 두 사람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웠던 설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를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디서 보니까 공유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나보고.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사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마녀 설전이라고 불리는 어제 치열한 공방을 네. 좀 펼쳤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지금 사법 리스크,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녀가 아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지막에 보셨을 때는 이재명 의원 그런 건 좀 조심해줘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두 사람 어제 미묘한 감정 싸움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원미를 말하면 마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또 박영진 의원의 이 얘기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다른 후보들이 말하는 이 정치 탄압이라는 거는 사법 리스크가 될 텐데 이 사법 리스크의 하나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에서 지난 9일 네.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지난 9일에 경찰에서 이 배우자 김혜경 씨를 좀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밝혔고요. 경찰 네. 조사에도 성실히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것과 그대로요. 식사비 당연히 식사는 했지만은 당시에 이 업무 추진 카드로 결제가 된 것도 몰랐고 지금 제보한 A 씨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 지금 경찰과 어떤 사법기관의 의도는 네. 포토라인에 김 씨를 세우려는 이런 의도가 보인다. 이런 뜻을 주장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 영상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하셨겠습니다. 마녀 얘기까지 나오면서 약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다가 결국 끝은 또 이 방탄 이재명 방탄 이 당원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지금 논란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당원 개정 관련해서 무슨 규정이고 뭔데 방탄이지 이걸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좀 고치려고 하는 당원 80조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당직자가 뇌물, 불법, 그다음에 정치자금 이렇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에 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민주당 당원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확대명이라는 이야기처럼 당대표가 된다 해도요. 네. 만약에 이 특정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되면 네. 기소와 동시에 이제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요. 기소와 동과 동시에 이 대표가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고 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니까 네.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 당원을 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서둘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계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지금 당원 80조 개당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당원 당규 개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이 총책임자, 이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 네. 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여당 시절, 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서 네. 이거를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 검찰이 이 야당을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당원을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자 지금 움직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네. 친문계 의원들인데요. 그동안 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는데 친문이란 말 자체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사실 좀 전해드릴 이야기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는데 친문계 의원들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자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서는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네.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고민정 의원에 이어서 친문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한층 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당원 80조 개정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인데 네. 이게 부정부패와 결별하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단호한 어떤 의지였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네.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특정 후보와 연관돼서 지금 당원 개정이 지금 어떤 토론의 핵 쟁점이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친문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보이지 않았던 친문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이거 당원 개정을 놓고 친문계가 좀 오랜만에 좀 새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대명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네. 이재명 후보한테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 딱히 친문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위원은 그만두더라도 당대표는 이미 관심이 떠나 있고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의원 안 나오게 하려고 먼저 불출마 선언했다가 결국 그냥 못 나오게 됐죠.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서 그냥 친문계가 아예 없는 당대표 후보 네. 중에서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아예 떠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못마땅한 이재명 의원이 당원까지 개정을 해서 방탄용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굉장히 좀 분개를 하겠죠. 친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이제 찬반 논란을 일면서 나름 이제 새 결집을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당 대표에서 어대명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5명 중에 네. 2위인 고민정 의원만이 지금 5명 중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친명계가 한 절반, 예를 들면 비명계 절반 이렇게 건강한 구조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 뭉친 친문계가 최소한 최고위원을 뽑는 데서는 조금 힘을 좀 발휘해서 좀 네. 균형감 있게 좀 최고위원이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최고위원회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빠른 수해 복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탑, 폭우 피해 후폭풍 엇갈리는 평가들로 결정하겠습니다.